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미스터 탁수입니다. 이틀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내 사주팔자 속에 내가 자영업을 잘 할 수 있는지, 장사의 신인지에 대한 DNA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을 할지 아니면 개업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텐데 요거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셔라.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내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민고님 안녕하세요. M자 들어가시는 분이 많네요. 맥님도 계시고 민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클라라님 안녕하세요. 2등이시라고. 그 전에 접속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을 여기다 둬야 되겠다. 마이크를 치겠다. 어쨌든 목소리 잘 들리시죠 여러분? 코맹맹이 소리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기는 그냥 이제 평생의 동반자가 되진 않을까.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게 약간 그 인천 사람 특이라고, 공장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공기 좋은 곳으로 와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 밑은 힘들어. 잘 들린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뉴스가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여기다 두면 좋을까? 할당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이거 일용한 양식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어떤 덕후학당 강의나 방송 같은 거 보셨으면은 제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 방식대로 좀 용어를 변경한 점, 그리고 설명을 좀 더 쉽게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예시를 드는 점, 특히 저를 파는 점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면 그거는 감사하죠. 일용한 양식이라 하면은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잘 드시고 쉬셔야 되지 않을까요? 살이 많이 쪘습니다. 제가 요새 운동도 안 가고 일 끝나면은 집에서 그냥 있어요. 집에서 그냥 있어가지고 살이 많이 찌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졸리독 언니 안녕하세요. 아유 오셨군요. 다들 장사 꿈나무들이신가? 찌니까 더 잘생겨졌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급하게 얼굴을 좀 때렸어요. 이렇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얼굴에 혈색 좀 도르라고 가서 뺨도 좀 때리고, 그 다음에 급하게 피지오겔 처발처발 해가지고 얼굴에 좀 혈색이 도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제가 도건님, 클라라님은 너그럽다. 그쵸, 너그러운 분이시죠. 부심? 낮잠을 좀 잤어요. 아까 한 6시쯤에 잠깐 잠들었어요. 그땐 좀 맞고 지금은 틀리다. 못생기게 된 탁수님? 아니 아이디가 왜 이렇게 길어요? 못생겨졌지. 살이 찐 건 확실해요. 제가 봐도 오늘 하루 자비를 베푼 유일한 구세주 탁세주 또 이렇게 너무 띄워주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기억하지 못하게 닉네임은 길게. 이러면은 겁나 잘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그땐 좀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거는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할 거 없다님. 선생님 저번에 추천해주신 불면증 해결법 좀 응용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예. 아주 좋죠. 잠이 안 올 땐 역시 공부나 책이 최고입니다. 누워서 밀리의 서재 이런 거 켜놓고 그러면은 텍스트 보면 돼요. 사람은 진짜 저는 활자 중독이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부러운 게, 저는 글자만 보면 잠이 그렇게 쏟아져요. 이어폰도 있지. 이어폰을 꽂으면은 우리가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키 밑에 붙이면 막 어질어질하고 멀미가 낫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게 귀에다가 마비를 줘가지고 약간 잠들게 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오늘 친구가 보내준 영상 보니까 귀에다가 고무밴드 같은 거 이렇게 채워놓잖아요. 한 30분 정도. 그러면 얼굴 붓기가 빠진대요. 그것도 한번 생활 꿀팁으로 가져가 보세요. 작약근인가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이완되면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조이고 있으면은 붓기가 빠진대요. 성경책이랑 칼세이건 코스모스 읽으면 잠 와요. 두께가 비슷하죠, 두 개 다. 성경책이랑 칼세이건. 그리고 용도가 분명히 있는데 급할 때는 사람 잡는 용도로도 쓸 수 있죠. 클라라님 저작근. 예. 제가 혹시 관략근이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키 밑에랑 같은 원리였냐고요? 아니요, 그냥 그런 거 아닌가 하고선 얘기해 본 거죠. 제 의학적 지식을 너무 믿지 말아주세요. 저도 다 유튜브에서 푸고 논문 보고 이런 거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송님 안녕하세요. 제목에 홀려서. 오늘 제목 잘 지었구나. 성공했어. 근데 보시면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태정태세 문단속님. 알 수 없는 맥락이다. 뭐 그럴 수 있죠. 오늘도 제발 제 방송이 안 꺼지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뭐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좀 안정적으로 선정리도 좀 하고. 장사랑 사업은 다르지 않은가요? 그쵸? 제가 그래서 장사라는 단어를 썼지 사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업과 장사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번 방송은 장사,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애쓰셨네요. 아유, 애 많이 썼죠. 준비하느라 또 급하게 준비하느라 유튜브 뉴스 보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또 뭐 하나 터져가지고 저기 장사의 신 자월 정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어그로가 있어요. 장사의 신을 언급한 거는 그분 사주는 뭐 제가 쳐다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장사랑 사업을 구별 못해서 결국은 망하시더라고요. 이 멘트는 우리 허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얘긴데 그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장사랑 사업을 구별을 못하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과 장사의 그 선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매출 규모로 구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직원 수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5인 이상 넘어가면 사업으로 봐야 되잖아요. 5인은 좀 그렇고 한 10인 이상 넘어가면은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은 있어요. 구멍가게도 나 없이 돌아가면 사업이다.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 생각은 또 안 해봤네. 나 없이 돌아가면 근데 무인 사업장이 또 있잖아요. 요새 무인 가게 그걸 사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영양갱님 저도 옛날에 사주 보면 넌 직장 말고 사업할 팔자다 부에서 넌 사업하면 망하니 직장인 팔자로 너무 갈리던데 그거는 그 이 사주 팔자 사주풀이계의 난제죠. 직장 생활이냐 사업해야 되냐 장사해야 되냐 직장 생활해야 되냐 난제죠. 성격으로 보면은 요 새끼 요거 어디 붙어있지 못할 성격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있어야 된다 뭐 요런 논리거든요. 근데 저는 요새는 뭐 성격을 존중해 드립니다. 매출보다 이익을 봐야 맞죠 김민성님. 왜 인센티브 안 줘 장사꾼처럼 10인 이하도 연매출 60억 이상 올리기도 해요. 그렇구나.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장사꾼은 사장의 노동력 투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장의 노동력 투입에 대한 얘기.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시간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거야? 보죠.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사의 신 그 조건과 형태 늘 보시던 그 형식이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장사의 필수 조건 뭐 그냥 갖다 붙여봤어요. 그럴싸해 보이려고.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잘 따져봐야 된다. 그 중에서 이 수요와 공급을 가장 고려하는 그 중심점은 무엇이냐? 육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과 상관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신과 상관은 제품 혹은 서비스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번 시간에서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기업이냐 사업이냐 장사냐의 문제에 있어서 식신과 상관을 중심으로 장사의 개념으로 사장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개념에서 장사의 개념으로 보셔라.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댓글이 확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사의 신 조건 첫 번째 천간 식상 혹은 식상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천간에 기토일간을 예로 들었는데 이렇게 기토가 있을 때 천간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격이 상관 식신격일 경우에 장사의 신 조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월 1억 버는 탁수로 변한 거지? 저는 순간적인 거지 그게 저거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나의 아트로그 개업 제가 그걸 잘못 썼군요. 썸네일에서 그렇게 썼나? 나의 아트로그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를 잘못 썼나봐요. 뒤에서는 아마 제대로 썼을 텐데 하여튼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나 어떤 그런 능력? 이렇게 봤을 때는 식상이 천간에 있거나 식상격이어야 된다. 민고님께서 상관격 상관투출녀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들어봐야겠어요. 네, 한번 잘 봐주세요. 개업 아까 지적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아유, 지적해 주시지. 아유, 민망해라. 썸네일에 그렇게 해놓은 건가? 썸네일에 그렇게 했구나. 썸네일에. 그걸 왜 좀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주지. 그러면 썸네일 급하게 바꿨을 수도. 근데 이거 방송 키면 어차피 썸네일 못 바꿀 거예요 아마. 그게 어그로일 수도 있겠다. 이 새끼 뭐지?
개업이랑 개업도 구분 못하는 이놈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어그로일 수 있죠. 아유 좀 갑자기 관략근이 꿈틀꿈틀하는데 지금 목 좀 축이고 초딩인가 이러고 싶었다고요. 식상은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썸네일에서 그건 좀 타격이 크긴 하다.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되지요. 근데 좀 내 채널이었으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쌩까고 하겠는데 이 채널이라서 대표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뭐 가끔 우리 대표님도 맞춤법 이런 거 신경 안 쓰신다고 얘기하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개수업 그 개수의 개자로 넘어가도록 하죠. 대충 아무도 내부에서는 지적하지 않았어. 물론 내가 늦게 올린 것도 있지만 바빠서 아파서 그랬어. 아파서 그냥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재성입니다. 식상이라는 것이 어떤 제품과 유형의 서비스, 서비스 자체는 무형일 수 있겠지만 어떤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라면 이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처, 제공 대상이 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주에. 그래서 이렇게 천간에 재성이 있는 경우에 뭔가 내가 고객을 좀 더 늘리려고 하고 그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물론 재성 같은 경우에도 지장간에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장사에 초점을 맞춘 만큼 천간 재성으로 보려고 해요. 사업이라면 지장간의 재성이 더 좋지만 이런 장사 같은 경우에는 천간 재성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유 디디오님 오케이 천간식신 편제 렛츠고.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나 보구나. 장사의 신 관인이던데 사실 사자였던 거 그래요? 그걸 의도하고 쓴 건 아닌데 뒤에 가서 보도록 하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게 다음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잘 될 수 있는 구조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사업은 지장간이냐고요? 그 지장간은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대상이 있어야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 처음부터 준비해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업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단체 조직이 뭔가 큰 자본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지장간 재성이 있어야 그 타겟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층이 있다고 보고. 그땐 좀 맞고 지금은 틀리다님께서 천간은 자기 생각, 의지,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천간에 재성이 있는 편이 자영업을 하기엔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장간에도 같이 재성이 있으면 더욱 좋죠. 근데 우리에겐 그게 있잖아요. 재성 지지로 들어오는 재성 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천간 재성이 자영업자 입장에서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허무맹랑한 데가 아니라면 구멍가게 차려도 쭉 갈 수 있잖아요. 재성이 있으면.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격 결정 요인이라고 제가 인성과 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바인데요. 그 인성과 관성은 어떤 내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사의 신 조건 세 번째, 지지 인성과 관성이어야 한다. 통근되면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가고 싶다님 늦었어요. 김민성님 천간 상관 편지에 있습니다. 아유 장사의 신이 될 준비가 되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라는 거는 내가 응용할 수 있는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천간에 있으면 문제가 사업이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천간에 있는 게 더 좋거든요. 실제 해야 하는 거니까 내가 그런 특기 같은 것, 권리 같은 것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단이나 아니면 조직 생활을 할 때는 인성이나 관성이 천간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내가 그 활용하려는 어떤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이 지장간에 실제해서 누군가를 활용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지지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님 편인 통근했는데 안타깝네요. 영양갱님이 시상 일위 편제격 이런 건 무시해도 되나요? 제 사주랑은 관련이 없지만 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 시상 일위 편제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식상 일위 편제격인가?
클라라님이 지지와 지장 간에만 재성 식상 있으면요 사업 못해요? 일단은 못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진짜 못하려면은 관성과 사업 못해요가 아니라 이제 장사 못해요인데, 사업은 잘하죠. 지지와 지장 간에 재성과 식상이 있으면. 근데 장사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있는 게 좋고, 특히 관성이랑 인성이 천간에 있는 경우에는 장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땐 좀 받고 지금은 틀리다님이 천간 관이는 조직에 있는 게 낫겠죠. 머릿속이 나 선비야 하니까. 그쵸? 선비라는 게 이렇게 뭔가 자꾸 제동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 익살스럽게 개업이라고 해서 만약에 상관생재가 천간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면은 저를 놀리면서 저와 더 친숙해지려고 했겠지만, 인성이 천간에 있는 분들은 그걸 막았겠죠. 이 사람 미안하게 하지 않으려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런 기질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천간의 관인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장사를 방해한다. 내가 지금 돈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앞뒤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게 장사여야 되는데, 그게 천간의 관성이나 인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방해합니다. 이렇게 인성이 이런 식으로 통근돼 있거나 뭐 관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장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자꾸 뭐 고객이 이래야 된다라고 역으로 따지고 드는 거예요. 고객 맞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통근되면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시의적절하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경영학 그런 거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패스트 팔로워가 더 낫다. 선구자보다는 빠르게 따라가는 사람이 낫다는 거거든요. 좋은 사례가 있고 성공 사례가 있으면 그걸 빨리 베끼고 그 다음에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면 되는데, 장사의 근본, 그러니까 자영업을 한다는 건 나 혼자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변화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구조가 좋고, 이렇게 관인이 돼 있는 경우에는 별로 안 좋다. 빠르게 움직이기에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기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장사인데, 관인이 돼 있으면 그런 빠른 움직임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건 있죠. 인성 통근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에 오래 있으면 나중에 빛을 발할 수 있겠죠. 나도 가고 싶다님이 제가 경영 안 하고 관리자를 따로 쓰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사업의 개념이 되겠죠? 혜재야님 안녕하세요. 유튜버 수저는 뭐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다 제치하더라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장사 잘하려면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사실. 비경과 겁재, 경험과 노하우, 고객 확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 또 비견과 겁재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성의 생을 받아서 재성을 극하는 게 비견과 겁재 아닙니까, 여러분? 인성의 생을 받아서 식상을 사용해서 재성을 극하는 게 비견과 겁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비견과 겁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입니다. 뭐 뒤늦게 들어오셨는데 헬로 서티님 안녕하세요. 샤를 골드님 월지는 비견겁재 아니죠? 일단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고지 같은 경우에는 비견겁재를 쓸 수 있는 게 있죠. 월지 같은 경우에도 월지의 비겁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양인걸록격 중에서 천간의 식신과 재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비견겁재가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말아먹을지 대박날지 비겁의 구조는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비겁이 있으면요, 일단 앞에 있는 구조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비겁까지 있어야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겁이 초대박 아님 알그지가 그랬는데, 알그지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또 비견과 겁재거든요. 그치, 인성 있는 비겁이어야지 사실. 뭐 구조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장사의 신 조건사 비견과 겁재, 근까지 있으면 좋다. 뭐 통변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1인 사업자로서 아주 1인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냥 자영업자, 장사꾼에 대한 그 표현이었고, 이렇게 비견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 정인이라고 써버렸네. 이런 식으로 근이 있는 경우에 진짜 좋다. 이거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방법을 알았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시롱. 안 보이죠? 영양객님이 생각해보니 자영업자랑 프리랜서랑 비슷하네요. 예, 맞아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프리랜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비스겠죠? 자영업자는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이고, 김민성님이 저희 알바하시는 여자분 계신데 인월생에 천간에 갑목이 있고 지지미토. 잠깐만. 여자분 계신데 인월에 갑, 천간, 기토가 지지에 있다. 병화가 천간에 있다.
신금이 천간에 있대. 근데 지금 육신 얘기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천간에 간목이 있고 개수가 있고 신금이 천간에 있고 다 있는데 이분 제가 평생 같이 가려고 한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민성님 그분이 우리 민성님이랑 평생 같이 갈 의지가 있냐, 요게 또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알바를 잘 알바를 잘 어떻게 저거를 해야 될까? 끝까지 갈 수 있게. 똘똘한 사람은 자기 일하고 싶어 해요. 아니 근데 저도 그래요. 제 일을 하고 저는 근약해서 늘 그렇지만 어디 의지하고 살고 싶어요.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면. 근데 항상 장사할 때마다 사업장이 잘 되면은 뭔가 안 좋게 끝나거나 아니면은 제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했던 것 같아요. 탁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거 확장, 지속, 용신, 희신, 예, 맞아요. 그 조건에는 만족하는데 문제는 그런 유능한 인재가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분한테 정권을 일임하셔야 되는데 인월생이시니까 그 신금이 있으면 자꾸 뭔가를 더 배워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금이 있어가지고 뭔가 생산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신금이 있으니까 배워서 움직이려는 사람이라 글쎄요,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요. 클라라님의 어떤 과거사를 밝혀주셨네요. 인월신계가 같이 일하고 싶은 유능한 사람은 금방 자기 길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유능한 사람은요, 나갈 때 자기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나 자기만큼 하는 애는 박아놓고 가요. 진짜 유능하고 인재인 친구들은 사장님한테 감복해서 자기만큼 할 수 있는 뒷사람은 만들어 놓고 가요. 그게 의리지. 백치미님이 동생 쫄딱 말아먹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면 이제 절대 장사는 안 한답니다. 그래, 차라리 망하는 경험도 초년에 하는 게 나아요. 복구가 가능하잖아. 내가 감복시키지 못했나 뭐. 그치, 자신을 반성해야죠, 도건님. 근데 월지나 이제 이렇게 격이 정인격이거나 정관격이거나 편인격이나 편관격인 같은 경우에도 장사 가능합니다. 천간에 식상이 있으면, 천간에 식상이 있고 비겁이 있으면은 장사 가능합니다. 설명 센스랑 설명 속도, 글 읽는 거, 대답하는 거 한 달 사이에 엄청 느셨네요. 그 비법은 아주 간단해요. 댓글이 늦게 올라오게 조정해 놨어요. 댓글이 막 빠르게 올라오게 안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시는 것보다 화면에 뜨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더라도 제가 제 속도에 맞춰야 되니까 칭찬해 주시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여기서부터 끝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유능해서 나가는 일단은 뭐 그분은 유능하겠지. 그분 사진 모르니까 아주 그거 뜨자마자 막 사방에서 물어봐가지고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느라 피곤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 해보죠.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아셨으면 좋겠어서 남겨봤습니다. 당령상생식,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일단 요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왼쪽부터 지속, 확장, 중간이 자기 용신 제외하고 희신입니다. 여기는 더 큰 만세력에 드세요. 더 큰 만세력에 드세요. 자기 용신, 기신, 개갑병, 개을, 병경, 을정, 경임, 정신, 임갑. 그 다음에 중화는 이번에 뺐어요. 그냥 알아서들 생각하시는 걸로 하고 중화는 뺐습니다. 지속, 희신, 확장, 요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용신 혹은 희신입니다. 간목 용신이면 개수가 희신이고 개수 용신이면 간목이 희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모르시겠으면 아직도 내 사주의 용신이 뭔지 이 구조를 모르시겠으면은 더 큰 만세력에 넣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속성은요, 생산품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관인이 생산품 서비스의 가격 결정 요인이었는데 여기 오행에서는 지속성이 생산품 서비스의 가격 결정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계속 꾸준히 함으로써 단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관성과 인성이 뭔가 사람이 계속 꾸준하게 준비하는 노력 같은 거라면 용희신에서는 지속성이 생산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지속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통변으로는 뭐 좋은 스승이 있다. 좋은 스승. 그 다음에 개업 가능하게 해주는 인도자가 있다. 잘 썼습니다, 이번엔. 오케이. 그 다음에 희신인데요. 희신은 기본 중에 기본, 노력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나라는 사람의 재능을 계속 키울 수 있는 노력이 이 희신이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가 되면은 항상 때에 맞춰서 가게 문 열고 뭐 손님 안 올 것 같아도 문 열어놓고 있고 뭐 그런 의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다 희신이에요. 희신이에요. 희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확장성인데요. 확장성은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좋을까? 학교 앞에 문방구가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요새는 잘 없지만 저희 집 앞에는 문구방구가 있는데 문방구가 있는데요. 이 문방구에서 옛날 연필 지우개 학용품만 파는 게 아니라 애들이 좋아하는 그 장난감이나 아니면은 뭐 불량식품? 뭐 요새는 불량식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뭐 애들 먹을 간식 같은 것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장성이 있어야 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식점의 메뉴 다양화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어떤 뭐랄까 그 분식점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내가 뭐 시장 통해서 족발 팔던 사람인데 배민 플랫폼에 입점해가지고 배달도 하는 거야. 아니면 뭐 확장성이 있는 사람은 내가 시장에서 평생 족발만 팔고 있다가 이제 족발을 납품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확장이다. 아니면 뭐 전혀 다른 결에 도전을 해본다 라고도 봐도 되는데요. 공인중개사 사업을 하면서 개인 택시 운영 같은 거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공인중개사가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개인 택시 하는 거고, 저처럼 중고차 판매하던 사람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사주 공부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본업이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투잡에서 시작해서 뭔가 그것들을 더 확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던 거에서 뭔가 더 남는 시간을 활용하거나 남는 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이 확장성이다. 남는 여유 자원을 활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상식적인 내용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오늘 안 보면 손해볼 만한 운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운이잖아요. 이거 없으면은 뭐 나 장사하고 있는데 망한 거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땅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확장성은 또 수익 창출 늘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시 장면을 전환해서 운대 보는 걸 이제 좀 보도록 하죠. 사주가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운으로 맞춰서 대충 사는 거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 봐요. 관성 없으니까 관운 들어와가지고 이제 고급화하려고 이렇게 까불고 있잖아요. 다 운 맞춰서 하는 거야. 자, 운대를 봅시다.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순서대로 이거는 똑같이 굴러 들어오잖아요. 디디오님이 라이브 너무 알찬 거 아니에요? 유료 특강인 줄. 걱정하지 마세요. 라이브 다 될 거니까. 이거 뭐 오래 걸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알찬 것 같지만요, 여러분. 또 막상 다시 보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결국 다 제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내가 장사 잘하고 있는지 이거 봐도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그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은 사주상담 보이시죠, 여러분? 거기 눌러서 저 찾아오시면 돼요. 또 디디오님이 밥 깔아주셔가지고 냉큼 한번 광고질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식상운, 재성운, 관성운, 인성운은 모든 사주가 어떤 사람이라도 똑같이 이 순서대로 굴러가요.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비겁. 식상, 인성, 재성, 관성, 비겁.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식상운에는 생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품 완성, 생산에 집중을 하는 거고, 일단 만들어 보고 팔아볼 준비하고, 요게 식상운인 거고, 제공의 의미는 이제 재성운에 하는 거예요. 만들었으면 타겟군을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상운에는 배운 걸 한번 진짜 실현을 해놓는 거 보고 해보는 거고, 재성운이 딱 오면은 실제로 가게 터 잡아가지고 해보고, 뭐 전단지도 뿌려보고, 뭐 플랫폼 입점해갖고 광고도 더 때려보고, 뭐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운이 됐을 때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는 내 고객층들이 뭔가 고정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관성운에는 내 고객층들이 딱 정해지니까 이때 고객의 니즈를 만족할 수 있도록 뭔가 탄탄하게 더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그리고 뭐 형식적인 거 있죠. 전화 돌리고 명절마다 선물 돌리고 뭐 이런 것들도 관성운에 좀
해주는 게 좋다 그런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인성운입니다. 인성운은 가격을 상승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객 만족해줬죠? 그러면 제품 제공에 대한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군도 내가 더 많이 만족시켜야 되는 고객이 있을 거고, 지나가는 고객이 있을 테니까 이거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 그거에 맞춰서 가격을 차별화하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인성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라님께서 탁수님 2년 후에 상담료 인상됨, 뭐 제 상담료는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는 점 알면 좋은데, 뭐 제가 좀 급한 감이 있긴 하죠. 근데 저도 처음에 솔직히 그거 아세요? 2022년도에 저 이거 처음 할 때 엑스퍼트에서 저한테 신청하면은 3,000원이면 상담했어요, 저랑. 뭐 물론 그때는 제가 3,000원의 값을 했겠죠. 엑스퍼트에서 제가 가격이 3,000원이었다는 게 아니라 뭐 그때 뭐 제공해 줬던 게 있기 때문에 바우처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3,000원이었어요, 3,000원. 그리고 뭐 그때 제가 뭐 손님이 있었겠습니까? 저랑 통화하면은 주구장창 하는 거죠. 이제 1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통화하는 거야. 어차피 난 손님 없으니까. 장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얼굴로 비트코인도 인다인 듯. 글쎄요, 인성이 천간에 있어야 되겠죠, 비트코인은. 견영 말대로 비트코인 하려면 인성이 천간에 있어야긴 해야 될 것 같아. 대충 한 비트코인은 인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제 감입니다만, 그때 뭐 비트코인 성공 사례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인비는 좀 그렇고 인겁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 요거를 또 보도록 하죠. 시간이 없어. 또 오늘도 운대를 보자. 비거분은, 그럼 비거분은 제가 뺐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는 시기가 비거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성운까지 가격을 올릴 궁리를 해봤어.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장사를 계속 해보고 가격을 올리려고 해봤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성운에서 더 이상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비거분에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딴 거 할까? 형태를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비겁이 있고 천간에 재성이 있으면은 딱 그때 바꿔요. 제품을 바꿔요. 장사할 그 어떤 품목을 바꾸려고 하고요. 그때 대충 그것도 바꿔요. 그 뭐냐, 연인도 바꿔요. 비거분에 연인도 바꿔요. 사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운대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운대를 보자. 마지막 지속 확장 용신 희신. 근데 이거는 사주마다 지속 확장 용신 희신의 순서가 다 달라요. 내가 용신이 뭐냐에 따라 지속운이 먼저 오고 지속운이랑 확장운이랑 연달아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육신으로 먼저 따지고 그 속성에 대해서는 지속 확장 용신 희신의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속운은 안정기예요. 내가 기존까지 했던 거를 좀 더 보완, 체계화 이렇게 하는 거고, 확장운은 확장기예요. 좀 더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도전해볼까? 전혀 새로운 것을 해볼까에 대한 것이 확장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고객을 바꾸는 형식이 확장운에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안정기, 지속운에 온다고 보면 되고요. 용신과 희신은 개업과 준비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통변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이 육신과 오행을 따졌을 때 이 어떤 키워드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운대를 두 마디로 봤을 때 이게 뭔가 이 키워드가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식상격이 이 구조랑 그 운대랑 맞아요. 대충 식상격이 이게 맞아요. 장사의 신 폭응타. 실패한 장사는 없었고요. 말아먹을 때는 확실하게 말아먹죠. 제가 어줍지 않게 실패하진 않았어. 대신에 성공할 때는 화끈하게, 실패할 때는 화끈하게 실패했지. 중고차 10배로 그건 안 했어요. 중고차를 10배로 판매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식상격이 부럽다고요. 식상격에 비애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분이 그렇게 높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뭐 오늘도 나이스하게 때에 맞춰서 준비할 거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오히려 제가 제 방송 화요일날 할 때보다는 지금 접속자 수가 적어가지고 뭔가 좀 여유가 있네요. 제이 언니 되게 오랜만이다. 비거분 지속운은 바꾸고 안정되는 건가요? 비거분 지속운은 바꾸고 안정되는 건가요? 그렇죠. 안정된다기보다는 불안정해질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의 여유는 생겨요. 사람이 기본적으로요, 비거분이 오면은 여유가 생겨요. 될 대로 되라 해, 이게 있거든요.
고구려님이 퐁탁 계정인 줄 알았는데 MT어였네요. 원래 목요일은 MT어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도 너무 재밌으셨다고, 사주에 관심이 많아지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더 배우고 싶으시면 우리 덕후막당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초급 심화 하나 듣고 여기까지 온 저를 뭔가 모델로 삼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하면 다 돼! 외우면 돼! 안 되면 외우면 돼! 그땐 좀 맞고 지금은 틀리다면, 장안평이요?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 아는 오빠 있어요. 거기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인천에 있었습니다. 진월 정혜님께서 용신에 정말 개업했어요. 식상격이시라고. 지금 하트가 가리고 있어갖고 안 보이는데, 식상격이고 바로 희신에 접었지만, 그러면 이제 희신이 비겁이시겠죠? 너무 바빠서요. 다 듣고 있긴 합니다. 아유, 바쁘시구나. 마계 인천이라고. 마계 인천이지. 그 영화 있을걸요? 마계 인천이라고 진짜? 제목이 마계 인천이요. 아닌가? 운산인가 운봉인가 그게 영화였나? 견님이 탁수 와이프냐고요? 아예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 놀래요. 그러다가 쫓아들어올 수도 있어요. 중고차 잘 사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중고차 잘 사는 방법은 썸네일 쇼츠에 많잖아요. 중고차 잘 사는 법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차피 중고차는 다 고장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항상 상식적으로 가져가는 건데, 하이브리드는 5년 단위로 감가가 세게 먹거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배터리 감가가 5년부터라서 5년 미만의, 그러니까 연식이 5년이 안 넘은 거를 사면 비싼 거니까 5년 넘어서 사라는 거고, 그때 이제 배터리가 교체됐는지 그걸 체크하면 좋다, 이런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새 중고차는 다 괜찮아요.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차들은. 진월 정혜님께서 같은 50대인데 안 헤어지신다고, 그러면 벽에 붙여놓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상담할 때 꼭 필요한 멘트나 이런 거는 벽에 다 붙여놓고, 그냥 어차피 통화로 하잖아요. 어차피 통화로 할 때는 그냥 급하게 이렇게 딱 폴더 정리해놔가지고 바로 따다닥 켜서 올려놨었어요. 띄워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용신, 아유,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화용신이어가지고 창의력을 갖추신 분인데요. 뭐 요거 이런 거 있으면은 딱 보고 정화용신, 이렇게 머리로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놓고 내가 멘트를 순서대로 어떻게 칠지 다 정리를 해놓으면 돼. 그거를 저는 처음에 지식인 활동을 하면서 저절로 외운 거고, 저절로 외웠던 케이스죠. 저는 지식인을 하루에 4, 50개씩 했으니까 맨 처음에 한 일주일은 80개씩 했단 말이에요. 지식인 80개씩 달아봐요. 그러면 그게 외워져요. 제가 아마 지식인도 좀 있으면 신 될 거예요. 식물신. 입력이 안 되시면은 그거를 막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적으세요. 그냥 하면 돼요. 노력 많이 했죠. 뭐 근데 뭔가 의도했다기보다는 희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계속 알차게 쓰고 싶었어요. 노는이 뭐 한다고, 뭐지? 그때는 상담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헬스장 가서도 핸드폰 2개 들고 가가지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다가 상담 들어오면 비상계단으로 뛰어가가지고 상담하고 그랬었어요. 그땐 그랬다 진짜. 지금은 그런 짓 안 하지만 그때는 상담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비상계단으로 뛰어갔지. 핸드폰 2개 들고 있다가 상담 들어오면은 바로 해서 한 손으로는 통화하고 한 손으로는 다른 폰으로는 만세력 조작하고 막 이랬으니까. 고구려님이 추월의 편집격인데 용신이 개수라고 들었는데 더 큰 만세력의 경금이라고 나와요. 뭐가 잘못된 건가? 추월의 용신이 개수 용신인 건 맞고요. 더 큰 만세력의 경금이라고 나오신다고. 취격을 경금으로 한 거 아닐까요? 청간 경금이 편제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간이 아마 병화시겠네요. 고구려님은 축월 병화신데 청간에 경금이 있고 지지에 사유축이 돼 있어서 편집격으로 잡히신 거 아닐까요? 그때 헬창 항시 대기, 헬스, 그러니까 노는이 운동해야 되니까. 탁쌤 30대 체력관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단백질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하체 운동 많이 하시고,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저는 헬스하기 전에는 뛰는 걸 좋아해갖고 아침마다 3, 40분씩 뛰었거든요. 어렸을 때 변비 같은 게 너무 심해가지고 안 뛰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맨날 뛰었어요. 커서는 20살 넘어서는 맨날 뛰었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줄넘기라도 30분씩 했거든요. 그게 이렇게 뭔가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졸리동님이 덕후막당에서 격의 변화 변격도 인정하나요? 삼합 등으로 격 변화되는 경우요. 그게 약간
이거는 비공식이에요. 덕흠학당의 입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대변인은 아니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통변할 때 고지 직업을 통변할 때는 덕흠만세록 있는 거 그대로 쓰고요. 연애를 통변할 때는 격을 좀 바꿔요. 고지만. 진술충미만 연애에서 연애 성향 볼 때는 취격을 다르게 해요. 왜냐면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 연애에서 연애 볼 때 토가 추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지 경우에. 무기토가. 근데 그러면 연애 성향이 좀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삼합을 따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역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여기 예를 들어서 수월생이면은 신금으로 추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뭐에 더 끌릴 것 같다, 천간에 어떤 뭔가를 따르겠구나, 이게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지 추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왕지도 좀 그래요. 제가 왕지 같은 경우에도 연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월생인데 용신은 임수인데 신금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취격이 식신격으로 잡혀야 되는데 상관격의 기질이 만약에 인성이 통근돼 있거나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기도 해요. 저는 연애 같은 경우에만 그래요. 이게 상담을 계속 해보니까 뭔가 이거를 정립을 할 수는 없는데 통밥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하면 안 맞아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연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 취격은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그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견영이 얘기해 주잖아. 토는 대세를 따른다고. 그러니까 토는 대세를 따른다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왕한 기운에 쏠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연애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일간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결혼 성향이나 이런 거 문제점 뭐 가끔 이혼 상담이나 뭐 결혼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상담할 때 제가 뭐 궁합이 안 맞네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뭐 때문에 안 맞고 뭐를 바꿔야 맞출 수 있고 이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저는. 근데 상대의 이런 모습이 당신에게는 이런 식으로 비춘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일간적 성향으로 이 사람의 격의 성향을 봤을 때 네 눈에는 이렇게 비칠 거다. 근데 이 모습이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고 요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저는 설명을 해드려요. 연애할 때는. 사람의 사랑의 감성은 생각보다 오묘하고 되게 안 솔직하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게 좀 미묘해요.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연애는 솔직히 지금 장사 얘기하다가 끝부분에서 연애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요. 연애는 솔직히 1. 잘생기고 예뻐야 된다. 2. 몸매 관리가 잘 돼야 된다. 3. 옷 잘 입고 잘 꾸며야 된다. 4. 능력이 좋아야 된다. 5. 그 다음부터 인성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연애는. 왜냐면 연애를 시작해야 되니까. 상대가 겁나 이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매력에 너무 들잖아요. 나를 속이고 상대한테 맞춘다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자기 자신을 속여요. 저게 예쁜 거라 그러면서 막 속여. 저게 맞는 거라 그러면서. 연애는 무조건 외모가 1이야. 진짜 상대가 내 마음에 들어봐. 자기를 바꾼다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주변에서 뜯어 말려도 안 믿어. 홀려가지고. 겨냥이 예쁘고 졸리독은 언제 연애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아. 하여간 여러분, 장사는 이런 거니까 내 사주에 맞춰서 내가 장사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걸 좀 고려를 해보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과 장사는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서 사주에 초점을 맞춘 건 뭐냐면, 장사란 내가 유동성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변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라는 거에서 봤을 때 구조가 머리를 하자고 이런 식으로 식신과 상관이 우선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재성이 천간에 있으면 좋으며 인성과 관성은 지지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직업 생활을 할 때는 천간에 인성과 관성이 있는 게 좋지만 개인 장사를 할 때는 활용이라는 뭔가 부가적인 의미에서 인성과 관성이 과하지 않은 게 좋다. 있으면 좋지만 과하지 않은 게 제일 좋다 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비견과 겁재다. 당령 상승식은 뭐 당연한 거니까 알고 계시고, 지속성은 어떤 생산품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더 단단하게 체계화시키는 요소이고, 희신은 그냥 당연한 노력을 의미하고, 확장은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화, 뭔가 여유 있는 자원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면 되고,
운대는 그래서 식상, 재성, 관성, 인성 같은 경우엔 생산, 제공, 고객 만족, 가격 상승의 순으로 보면 좋고, 비거분은 장사를 다시 하거나 그 장사를 좀 더 확장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대 또 지속 확장 용신 희신은 안정기, 확장기, 개업, 준비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달달님께서 시지 비겁도 좋나요? 하는데 시지면 시지의 시지지잖아요. 그건 비겁이 아니라 근입니다. 뭐 격변화? 못 본 것 같은데? 무슨 얘기라는 거지? 무슨 질문 하셨는데요? 격기신이 있으면 격기신의 대운이 왔을 때 격이 바뀐다던데 그거 궁금합니다. 격이 바뀌는 게 저는 저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뭔가 격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격기신 대운이 오면 격기신은 기본적으로 두드려 맞는 거거든요. 평가거든요. 격이 바뀐다는 의미도 맞긴 해요. 근데 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격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격기신 대운은. 내가 했던 것 격기신이 있으면 격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저는 처음 들어서 격이 달라진다는 거는 이제 격이 단단해진다는 의미에서는 달라지는 게 맞고 취격이 바뀐다는 의미로는 처음 들어서 그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지지에서 격기신의 계절이 왔을 때요. 그 격기신의 계절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오행의 의미로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고지치격 같은 경우에는 격기신의 계절이라는 의미를 대운 지지를 격으로 안 봐요. 육신의 상생상극으로 안 봐요. 대운 지지를. 그냥 대운의 지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생장성멸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대운의 지지는 생장성멸의 개념으로만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요즘 좀 심화학습 중이시라고요. 지지 대운을 보진 않아요. 대운의 구웅성패는 천간으로만 보셔요. 왜냐면 30년쯤 하신 유명 분에게 얼마 전 사주 봤는데 틀리더라고요. 너무 실망해서. 뭐 누구한테 뵀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고지면은 취격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해요. 누군지 알려주세요. 피해가. 그러게. 저는 만약에 덕흠학당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창강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게 맞는 것 같고, 허세 가득한 분이라고? 일단 덕흠학당 분은 아니신가 보다. 허세가 가득할 리가 없잖아. 덕흠학당에서 창강 선생님이 계시는데. 극지화도 엉터리로 말하셨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항상 이거 직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기면 안 돼요. 우기면 안 돼. 그냥 하다가 고객께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제 생각은 이렇다고 그냥 선을 긋는 게 낫거든요. 근데 네가 틀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여기서 이 바닥에서 맞고 틀리고가 어딨어 사실. 근데 네가 틀리다라는 식의 말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상대를 존중할 줄도 알아야지.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돼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MT와 같은 경우에는 딱 1시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고 어쨌든 오늘 방송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새 사실 제가 이 방송 왜 준비했냐면은 유튜브 보는데 자영업 폐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슬픈 얘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요새 한 2개월 전부터 장사 접을까요?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진짜 접어야 되는 분들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6월까지만 참으세요, 9월까지만 참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버티셔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접을 정도로 최악의 수준 아니고 그냥 우리 선생님의 어떤 번아웃이 온 것 같다. 남들 놀 때 못 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질리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잘 참고하셔서 장사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서 희망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